네, 안녕하세요. 하우패스 실무 강사 황현아 평가사입니다. 네, 이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까지 났고 GS 1기가 이제 곧 개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1기가 시작이 되면 정말 더더욱 연기 때 물론 경험을 해보긴 했겠지만 점점 더 실전 연습을 다가가는 이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합격생들의 경험도 비추어 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작년에 진행했었던 모든 강의, 그 다음에 GS에서 35회 시험에 적중했었던 게 얼마나 올해 합격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래서 왜 우리 하우패스에서 GS를 좀 준비를 해 주셔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목별로 일단 작년 우리 강의들에서 올해 시험을 대비하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기여를 했었는지, 실질적으로 출제한 문제들이 얼마나 실제 기출 문제와 유사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 먼저입니다. 올해 실무 김사항 평가사님 GS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올해 이제 36회 데뷔 GS는 김사항 평가사님이 주로 맡아주시고 계시는데, 김사항 평가사님 작년에 원래는 GS를 이제 참여를 하지 않으시는데 단 2번 참여를 하셨었어요. 이제 제 대타로 참여를 좀 해주셨었는데 단 2번 참여를 해주시면서 올해 문제 2문제를 적중을 해주시는 100%의 타율을 좀 보여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스터디 문제로는 1번과 5번 나와 있는데, 올해 문제 2번, 35회 문제 2번은 이제 평가 검토, 거기에 이제 평가 자료들은 여러 가지 환원율,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 검토를 하는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자세한 자료는 학원 홈페이지에 문제까지 다 첨부해서 넣어드렸는데 이 슬라이드는 이제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문제 번호로만 좀 보여드리는 점 좀 참고해 주시고요. 35회 문제 2번 그런 평가 검토 문제였었는데 24년대, 그러니까 작년 2기 8주차 1번 문제에서 환원율 관련된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환원율 관련한 거 어디다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환원율의 약술 관련된 문제, 환원율의 논리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르죠. 그냥 단순히 수익환원법에서 환원율 가지고 하는 거랑은 완전 결이 다른 문제인데, 올해 2번 평가 검토 문제가 환원율을 논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가 검토를 했어야 하는 문제였는데, 그런 것들은 평소에 숫자만 다루다 보면은 약술로 미처 이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문제를 2기 때 들어가셔서 출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주차에 들어가셔서 냈던 문제 중에 올해 문제 3번, 35회 문제 3번은 환지처분 관련한 문제였는데 딱 그 문제를 그냥 출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터디 때 이 문제를 참고를 해서 풀어보시고 정리를 하신 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시험장 들어가셔서 그냥 어렵지 않게, 그 문제 굉장히 모든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었던 문제였는데도 그냥 무난하게 쓰고 나오실 수 있었겠다라는 문제였었고요. 그 외에 이제 김상은 평가사님은 정규 커리를 이제 담당하셨었는데 기출문제 분석 강의에서 이제 문제 2번과 관련된, 특히 환원율 약술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 30 기출분석 특강 6주차 3번, 그 다음에 3주차 문제에서 환원율 관련된 거, 그 다음에 평가 검토를 할 때 어떻게 답안의 양식을 썼어야 했는지 그런 문제를 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해 작년에 하우패스에서 실무를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올해 킥이었던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 2번, 3번 문제를 다른 수험생들 대비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론 같이 보겠습니다. 이론은 최명근 평가사님께서 우리 GS를 담당을 해주고 계시는데, 최명근 평가사님은 지금까지 최근 몇 년 동안 정말 많은 문제를 적중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론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봐도 어떻게 얘를 대비를 해야 되느냐,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공부를 했던 게 시험에 안 나왔지만 그래도 답안을 써서 내야 되는 그러한 좀 아리송하고 어려운 과목으로 많이들 생각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을 좀 맞춰주셨다라는 거,
그런 건 정말 최근의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기출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적중을 할 수가 있으셨겠죠. 32회 때는 1, 2, 3, 4번 다 건드려 주셨었고요. 스터디에서. 그 다음에 33회 때도 4회 때도 그리고 5회 때 이번 35회 문제에서도 문제 1번, 4번 요거를 두 문제면 1번, 4번이니까 50점 100점이죠. 이것을 보지 않았던 수험생 대비해서 50점이나 여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최병현 평가사님 이론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것을 적중을 해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여담으로는 김승현 평가사님도 이제 GS에 같이 들어가 주시는데 김승현 평가사님이 실무도 실무인데 이론을 좀 잘 맞춰주십니다. 그래서 실무 GS에 들었다면 요거 외에도 이론 문제를 또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이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법규입니다. 법규야 뭐 워낙에 이제 모든 수험생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좀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좀 다 모두가 다루는 그런 쟁점들이 일단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런 게 나왔을까 했던 것들을 사실 적중 문제라고 봐야 하는데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뭐 그런 성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보시면 이제 35회 기준으로 1번이랑 3번 문제 관련돼서 이제 GS에서 출제를 해주셨습니다. 더구나 법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고 암기를 해놨다면 그냥 그대로 답안을 옮겨 적으면 되는 시험의 유형이기 때문에 한번 본 게 아주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한번 봤으면 사실 암기를 제대로 해놨다라면 답안은 거의 많은 득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이죠. 그래서 봤다라는 게 굉장히 법규에서는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35회 기준에서 이 세 문제나 맞춰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험생분들이 GS를 꾸준히 성실하게 참여를 해주셨더라면 아까 실무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법규도 그렇고 35회 기준 꽤나 절반 이상이 아는 문제로 이제 베이스를 깔고 그 외에 남은 이제 문제들을 좀 여유롭게 배점을 채우시고 작성을 하셨으면 무난히 합격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작년에 이제 강의를 했던 게 올해 이제 종합반 수험생분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서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 전부 다 GS를 꾸준히 했다라면 시험에 출제될 예상 문제들을 미리 한번 보고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출제를 했다라는 거 이제 증거 자료로서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GS 1기 대비해서 어디에서 GS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GS 같은 경우는 결국에 GS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는 것은 제대로 공부를 한 수험생이다라는 전제하에 공부가 좀 부족해서 불합격을 하시는 분들 말고요. 제대로 공부를 했다라는 전제하에 그 수험생들의 합격, 불합격 사이의 점수 컷이 굉장히 촘촘합니다. 물론 엄청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은 좀 예외일 수가 있겠지만 보통 올해 합격권 53점이죠. 그럼 53점 근처에 50점대 초반에서 55점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아마 정규 분포를 본다면 거기에 아마 좀 많은 대다수 60% 이상의 수험생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클 텐데 그렇다라는 건 결국 시험에서는 10점, 20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하는 게 아니라 1점, 0.5점 요 점수 차이로 합격하거나 불합격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어차피 수험생들 마지막 4기까지 가면 실력은 비슷합니다. 실무, 이론, 법규 세 과목 전부 다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 아니면 아예 공부 안 된 사람 그것을 제외한다면 합격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수험생들의 실력 차이는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그날 시험장에서 조금 더 답안을 잘 쓰고 조금 더 문제 취지에 맞게 답안을 작성을 했고 조금 더 출제자가 원하는 포인트를 건드려준 사람이 합격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직결이 되겠죠. 그렇다라는 건 그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더라도 처음 본 쟁점을 그날 정말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하게 풀어낼 수 있는 수험생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부를 하는 1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쟁점을 보고 온 수험생이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답안 작성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1년 동안의 결과로, 증거로 보여줬던 GS, 실무 이론 법규를 본다라면 35회 대비해서 절반이 뭐예요? 이론도 그렇고 다른 거는 한 6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었다라면 이게 상당히 그날 시험장 당일에서 이점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게 비단 35회 만에 그런 갑자기 운이 좋게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느 한 과목만 그래야 할 텐데 실무 이론 법규 3과목 다 어느 정도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올해 정말 어떤 게 지금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지금 현업에서 평가사들이 어떤 것을 문제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로 출제될 만하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냈기 때문에 적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1년 지나고 올해는 안 그렇다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런 꾸준한 노력들이 모여서 36회 대비해서도 높은 적중률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실력 만들어지는 것은 비슷하다.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쟁점을 보고 간 수험생이 유리하다라는 전제에서 우리 학원에서 GS를 준비하는 게, 우리 학원의 GS를 좀 성실하게 참여를 해 주신다면 내년 36회 대비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올해도 1기부터, 연기 때도 그랬지만 1기부터도 내년 시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수험생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을지, 시험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GS 관련된 이제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